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 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5개 시군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보건소장직을 공석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보건소장직 공고에 지원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결국 구인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강원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인데요. 안 그래도 부족한 의료 인력에 보건 업무 공백까지 겹쳐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프고 다쳤을 때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착수 9년 만에 준공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투자선도 시범지구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는데요. 원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 협약을 토대로 지난 2017년에 착공해 작년 12월 28일자로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만큼 원주 미래산업진흥원과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등 입주가 계획된 시설들의 신설과 이전 작업이 속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팀장급 직원이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어제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에 압류진료비 지급 보류액 46억 2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하네요. 춘천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붐업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원주시가 경쟁 합류를 검토하면서 지자체 간의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춘천과 철원이 일찌감치 도전 의사를 밝혔고요. 올림픽 빙상경기장 활용안을 꺼낸 강릉시에 원주시가 더해질 경우에 강원자치도 내에서만 4개 시군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 경기도 양주시와 동두천시도 유치 준비에 나선 상태인데요. 경기장 조성 비용 2천억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지자체 관심이 아주 뜨거운 상황이네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8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인 원주교육지원청사 부지에 공립단설유치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자 교원과 사립유치원 단체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강원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성불유치원의 현각 스님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각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치원들을 보면 이 국립유치원 그리고 공립유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으로 나눠진다면서요. 예. 그런데 문제가 이제 공립유치원인데 공립유치원에는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으로 나눠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있어서
유치원이 초등학교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유치원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함께 있다 그래서 병설이라고 함께 있다. 이름을 한 거고. 예. 아,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함께 있다 해서 예. 병설 공립유치원. 그럼 예. 단설 공립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인가요? 단설은 유치원 단독으로 설립이 되어서 원장이 임명되어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단설 유치원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독립된 유치원 건물을 사용한다. 초등학교 예.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그 공립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국공립 국가에서 네.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 예.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교원단체나 이런 데서 예. 운영하는 것이 공립이고 사립은 예. 예를 들면 지금 민간 현재 영역에서 민간에서 개인이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네. 우리나라 유치원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데 민간에서 출발을 해서 네. 거의 1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유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어느 나라나 모든 제도가 국가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가 체제가 있는가 하면 민간 영역에서 참여를 해서 투자하고 운영을 하는 민간 영역이 있습니다. 네. 대학도 국립대학이 있고 사립대학이 그렇죠. 있는 것처럼 네네. 모든 교육기관이 이렇게 병행하고 나란히 발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스님은 그럼 성불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신가요? 예. 저희들은 이제 33년째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인가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도교육청이 기존에 있던 원주 교육지원청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있던 원주 교육지원청사 부지에 공립 단설 유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요. 네. 이게 이제 유치원 설립이 주 목적이 아니라 교육청 이전이 주 목적이었거든요. 네. 원주교육지원청은 아시는 것처럼 오래되어서 낙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이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네. 여러 부지가 검토되어 왔는데 마침 학성초등학교가 태장동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학성초등학교 부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주교육지원청을 학성초등학교로 이전한다는 데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따라서 대안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네. 논의를 하던 가운데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곳에 단설 유치원을 설립을 한다는 안을 낸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많은 교육감들이 원주교육청을 이전하는 그 부지에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전에는 태권도 공원을 만든다는 설도 있었고 태권도 공원. 그리고 또 청소년 복합 체육 공간을 만든다는 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설 유치원 설립이라는 안이 교육청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원주에는 현재 단설 유치원이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나요? 예, 혁신도시에 반곡별 유치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학성 단설 유치원이 있고 무실빛 유치원이 있습니다. 단설 유치원은 국가가 부지를 만들고 설립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립이 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들까지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하나의 유치원이 설립되면서 인근에 있는 시설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현재 교육청 부지는 구도심 지역에 있어서 원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육청의 계획으로는 2km 반경 안에 있는 10개의 병설 유치원에
유치원을 통폐합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원화들을 수용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14학급에 200여 명 규모로 한다. 근데 실제 현재 지금 상황에 그 10개의 병설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원화가 100명 내외밖에는 안 됩니다. 100명이요? 예. 그리고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이죠. 교육청의 얘기로는 인근에 신설 아파트들이 설립이 되면 인구가 좀 유입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네. 지금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원주는 수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여기에 단설 유치원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원주 지역에 있는 모든 유아와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운영을 해서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생존 수영장이라든지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전용 공연장, 어린이 박물관 이런 시설들을 설립을 해서 원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치원 원화나 어린이집 원화들이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정책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스님께서는 현재 사립유치원연합회, 강원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사립유치원의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이 절차가 도교육청에서 이제 이게 300억 이상 되는 예산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투자심의위에 이전 계획을 아마 도교육청에서 올렸을 때 그러면 그 부지의 활용 대안이 뭐냐고 할 때 단설 유치원을 설립한다는 안을 이제 올려서 중체에서는 1월 중에 심의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원주 지역의 학부모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학부모들의 7,5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해서 이곳은 모든 원화에 유익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설 유치원 설립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안을 내서 이것은 단순히 유치원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의견이 첨가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 유아 교육계에서는 이 공립 단설 유치원 수가 이 원주의 그 원화 대비 수에 비해서 가장 적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세계 유치원의 청원이 보면 한 6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원이 100% 이렇게 충원되지는 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설 유치원이 다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그 기관을 국가 예산으로 다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도 없고요. 그것은 국가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민간 영역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어려운 분야 이런 것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세금으로서 정당하게 쓰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다니고 있는 200명의 원화들만 혜택을 받으면 다른 원화들이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게 되겠죠. 누구는 좋은 데 다니고 똑같은 세금을 냈는데 누구는 열악한 데 다닌다면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는 모든 교육기관을 좋은 시설로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비용이 사설 유치원보다는 사립 유치원보다는 이 공립 유치원이 훨씬 좀 저렴할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공립 유치원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이렇게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그런 의견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선 이것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세금을 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데 모두 이 교부세라는 것이 다
붙지 않습니까? 그 교부세를 걷어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혜택은 골고루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립과 사립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공립은 공정성을 주장을 하지만은 운영의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또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은 민간 영역에서 훨씬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누가 낫다 못하다고 경쟁을 하면 이거는 논쟁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서로 보완해서 가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소수 아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뭐 어린이 박물관이라든지 유아 청소년 복합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주장이신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현각 스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4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이 지난 15일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전 호저치안센터에서 치약수사센터 개청식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경찰청이 원주시에 치약수사센터를 개청했군요. 네, 원주시의 경찰의 중요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 수사센터가 설립됐는데요. 지난 15일 강원경찰청은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의 원주권 수사센터인 치약수사센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센터를 신축했고요. 청사 규모는 부지가 1,349제곱미터, 연면적은 872제곱미터로 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무실 7개소와 영상 녹화실 2개소, 조사실 4개소, 그리고 소회의실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 치약수사센터라는 명칭도 공모를 통해 정해졌는데 이름 역시 원주를 대표하는 치약산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름이 아주 좋네요. 네. 자세한 내용 강원경찰청 전종원 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원주 곤욕수사경찰은 당구동 청사, 원주경찰서, 호저 치안센터 등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었고 비좁고 노후한 청사 시설로 주변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어 경찰의 효율적인 수사 활동에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치약수사센터를 신축하였고 어제 개청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약수사센터는 도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강력범죄 수사대, 마약범죄 수사대, 여청 수사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약수사센터 명칭은 공모 절차를 통해 확정되었는데 원주를 대표하는 치약산은 장엄하고 큰 산이므로 큰 산처럼 엄정하고 청렴하게 수사하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청사 규모는 부지가 1,349제곱미터, 약 498평이고 연면적은 872제곱미터, 263평으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호저 치안센터였는데 이번에 치약 수사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사센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반부패 수사대, 마약 수사대, 여성 청소년 수사대, 강력범죄 수사대, 수사대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전국 단위를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로 조직이 분리되는데요. 또 경찰 내에서도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행정경찰과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로 구분합니다. 네. 우선 치약수사센터는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고요. 또 반부
성부패 수사대, 마약 수사대, 여성 청소년 수사대, 강력범죄 수사대 등 4개의 수사대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수사대에서는 각종 공무원 범죄, 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선거 사기, 조폭과 같은 강력 범죄, 마약 범죄, 여성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 등을 수사하게 되는데요. 현재 센터에서는 21명이 배치돼 있지만 다음 달 중으로 조직 개편과 함께 추가로 13명 정도의 인원을 증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치약수사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강력범죄 등 광역화되고 지능화되는 각종 중요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강원경찰청 전종훈 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각종 공무원 범죄, 서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피싱 등 사기 범죄, 선거사범, 조폭 등 강력 범죄, 마약 범죄, 여성,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수사합니다. 현재 21명이 배치되어 있고 다음 달 중으로 조직 개편과 함께 추가로 약 13명의 인원을 증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인 만큼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 보다 넓고 쾌적한 사무실인 만큼 신속하고 완벽한 수사 업무가 처리될 수 있을 것 같고 수사대가 모여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 정보 교환으로 보다 원활한 범죄 정보 수집과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경찰은 오는 19일 개막하는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도민과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실시되는 총선 대비 불법 행위를 엄정 수사하고 서민들을 울리는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하여 재범 의지를 완벽히 차단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약수사센터가 원주 지역의 중요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센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한 또 수사가 또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치약수사센터에서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또 선거폭력 등 선거 범죄를 엄정 단속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 평소에는 서민경제 위협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또 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치약수사센터에서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8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발비와 미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횡성군청 가족복지과의 김홍석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횡성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기뻐하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르신들한테 예. 얼마의 이발비, 미용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 사업은요, 저희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시고요. 네. 기존에 70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만 해당되는 사항들을 금년도에는 연령 80세 이상인 일반 어르신 전체에게 연 10만 원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연 10만 원이요? 예, 그럼 어떤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예, 물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 지역 화폐 카드가 있습니다. 횡성 사랑 카드에 충전을 해서 이렇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카드, 횡성사랑 카드가 있군요. 예, 그럼 이 카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기존의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충전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새로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읍면사무소나 가셔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발소라든지 미용실, 이 목록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횡성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아주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고요.
특히나 뭐 어르신들은 홈페이지를 잘 이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네.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발소나 미용실 가면은 그 앞에 적혀 있지 않을까요? 이 예, 횡성사랑 그렇습니다. 예.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업소입니다. 이렇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이발소나 미용실이 다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횡성군 예, 안에 그렇습니다. 있는. 네. 예. 현재 그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로 예상이 되시나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한 530분 정도 이렇게 혜택을 받으셨는데요. 네. 예, 올해서부터 그 8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네. 한 4,500분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현재 신청 접수를 완료하신 어르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거의 신청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우리 어르신들께서 참 정보에 빠르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지요? 예, 저희가 그 연차별로 이제 그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올해는 80세 이상으로 이렇게 그 일반 어르신으로 확대를 했고요. 네. 그 내년서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까지도 확대를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까지도 확대를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이발 비용이나 미용비를 지원해 드리면 어르신들이 좀 더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또 심리적으로 그리고 안정감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반응은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위생적으로 네. 위생상의 문제도 해결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드려야 되겠네요. 횡성군청 가족복지과의 김홍석 과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